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런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입문 513페이지 제5절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겠습니다. 사마에런TV 7차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1번의 근로삼권에 의한 법적 성격. 근로삼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 증진 등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약하고 불리한 지위 있는 근로자의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을 말한다. (514페이지에) 근로삼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자율건설, 생존건설, 혼합설, 혼합건설 등의 견해가 대립한다. 현재는 근로삼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율권과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율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혼합건설을 취한다. 자율권적 성격도 있겠으나 생존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것이다. 로마자 2번의 근로삼권의 주체와 효력. 근로삼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삼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가진다. 근로삼권은 그 연역을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발달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도 제3자 효력이 인정된다. 로마자 3번의 근로삼권의 내용과 효과. 1번의 단결권. 양가 1번의 단결권의 내용. 단결권이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말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및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단결권은 1번의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으로 나눌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은 다시 단결할 권리와 단결하지 않은 소극적 권리로 나눠진다. 소극적 단결권의 근거와 성격이 문제된다. 우리 헌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라고 하여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515페이지 제33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고 헌법 제10조의 형사소송 행복주거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그리하여 생존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보다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있다. 사용자가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부당노동 행위가 된다. 양가로 이번에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조직강제의 문제. 노동조합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탈퇴를 해고 사유로 하는 조직강제인 이른바 유니언샵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다. 노동법 제81조 제2호는 단서는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여 조직강제를 인정한다. 이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두 가지 쟁점, 즉 동그라미 1번에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문제와 동그라미 2번에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이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역시 충돌하는 문제로 나눠 판단한다. 1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더 중시된다고 보았고 동그라미 2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중에서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할 수 없다고 보아
규범주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고 봐 비례 심사를 하였다. 그래야 제한에 있어서 적정한 비례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후 개정된 노동법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조직관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단결 선택권과의 충돌, 즉 이해 충돌이 없어졌다. 다음 3번에 단결권 행사,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허가제의 금지와 설립신고서 반려의 문제. 헌재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근로자 단결체로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헌법 선지성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516페이지 통상의 결사 일반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도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헌재는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또 법 소정의 설립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 제1호가 헌법 제21조 1항상 금지된 단체 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재는 그 이후로 설립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성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부득이하고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그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신고증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반하고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각건대 단체 결성의 허가제 단결권이 결사의 자유의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면 노동조합 결성에서의 사전허가 금지는 헌법 제21조의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 금지로서의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것이 아니고 생존권적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와 같은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아가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에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헌재는 이 설립신고서 반려 사건에서 문제의 노동법 규정이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들이 난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침해성 원칙을 갖추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에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권이란 근로자의 단체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체결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가 논란되었는데 헌재는 단체 협약 제도의 기능 확보라는 중요한 공공복리를 위한 517페이지 제한으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을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체 교섭권에 관한 헌재 판례로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한한 데 대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의 헌법 소원 사건의 결정들이 있었다. (3번의) 단체행동권. 단체행동권이라는 건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노동법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에서 하는 것으로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라 하는 점에서 이를 기업의 자유로 인정하면 몰라도 쟁의행위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이다.
쟁의행위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필수공익 사업의 직권중지 제도가 논란되었으나 폐지되었다.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는 쟁의행위 수위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제한되는데 이 금지 규정이 이완위원 규정이 제외되었다. 518페이지. 그러나 현재는 이 금지 규정이 과연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쟁의기간 중에 대체근로, 도급, 하도급이 금지된다. 4번에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효과. 정당한 단체교섭,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고 사용자는 노동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상, 민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로버트 4번의 근로삼권의 한계. 동그라미 1번에 근로조건 향상과 자주성,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이라고 명시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정치적 파업은 금지되는데 근로조건 향상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국가정책, 입법에 대한 사항을 쟁점으로 하는 경우는 정치적 파업이 아니라고 본다. 동그라미 2번 정당한 행위일 것. 노동법 제4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폭행, 협박 등의 위법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 행위를 고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지대하는 대부분 판례의 해석에 대하여 합헌으로 본 바 있었다. 그런데 2010년의 헌재는 형법 제314조를 다시 합헌으로 보면서도 위와 같이 해석보다 엄격히 하려는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쟁의행위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인정하되 다만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은 510페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하위 법률을 통해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하였는데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처리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약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가 이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상당하다라고 하여 이전의 구공도 277 하나 판결 등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변경된 판례도 적응 범위를 넓게 본다고 논란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책을 보시는 분은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거기에 나오죠. 로마자 5번 근로삼권의 제한 1번의 헌법상 제한 양가 1번의 공무원 등에 대한 제한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가입이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었으나 언제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지만 단체 행동권은 금지되고 있어 근로3권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에 이를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8조 2항은 그 예외가 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 520페이지 혹하고 있는 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교원도 과거 근로 3권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도 있었으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쟁행위는 금지된다.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근로 3권의 전부가 금지되고 있어서 논란되는데 우리 헌재는 재판관 사인의 합헌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양강 위반의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제한. 헌법 제33조 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것이고 또한 단체 행동권에 대한 하는 것으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에 대한 것은 아니며 단체 행동권의 일부 제한만이 아니라 전면 부인도 가능하다. 근로 3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위에서 다른 사안 외에도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이 논란되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나 제한되었다. 폐지되었다. 근로 3권을 법률로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본질적 내용 금지 등의 제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 3권의 제한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우리 헌재는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해직고사 참여를 이유로 한 법의 노조 통보 사건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교육에서 허가된 사람은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청구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521페이지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었다. 헌재는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심사했다. 그리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의 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달려있고 이 재량적 판단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법의 노조 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이므로 제도 침해성을 갖추었고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을 결정하였다. 3번의 근로 3권의 개별성 여부 문제. 근로 3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세 권리가 동그라미 위반에 각각 하나의 세 권리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동그라미 위반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권리로 존재하는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논의는 근로 3권 중에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522페이지 두고 제기된다. 각각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면 그 어느 하나가 전면 부정될 경우에 예를 들어 단체 행동권이 전면 부정될 경우 헌법 제37조 2항 홍문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규정에 반하여 헌법 제33조 1항의 단체 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문제에 된다. 반면 근로 3권을 하나의 권리로 보면 제3권 중 어느 하나가 전면 부정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보게 되어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 3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37조 2항의 본문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례 원칙 등의 기본권 제한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노동법 학계에서는 견해가 나눠지고 있는데
의원제는 정부위로 결정, 특수병리원 결정 등에서 당 채용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위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분량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노동법 2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